전해드린 대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맹추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강추위의 원인과 전망,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거 뭐 어제 크리스마스였던 어제가 아까 그림으로 저희가 봤는데 한강까지 다 얼어붙었어요. 맞습니다. 최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를 넘나들고 또 예. 최고 온도는 영하 22도 아래로까지 떨어졌습니다. 보통 예. 우리가 냉동고의 온도가 한 영하 16도에서 영하 20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냉동고보다도 더 추운 날씨가 아유, 좀 연이어 예. 이어졌는데 보통 최근 한강이 결빙되기 전에 한 5일 전에는 영하 10도 아래로 아침 최저 기온이 떨어지고 낮 최고 기온도 영하에 머무를 때 정말 말 그대로 한겨울 추위가 한 적어도 4, 5일 정도는 이어졌을 때 보통 한강이 결빙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근 지금 거의 한 12일 정도 뭐 중간에 약간 기온이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거의 영하 10도 아래를 예. 넘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추위가 아무래도 반복되다 보니까 한강이 결빙될 수밖에 없었겠죠. 예. 강추위가 지속되면서 한강이 결빙이 됐는데 지난해에는 결빙이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12월 달은 굉장히 춥지만 당장 지난 11월 달만 봐도 예. 뭐 제주도의 유채꽃이 그러니까요. 필 만큼 예. 거의 뭐 10월 중순에 해당되는 그런 날씨가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변화, 그러니까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이렇게 좀 극단적인 날씨가 나타나는 이런 어떤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북쪽의 찬 공기가 중위동까지 새어 나오면서 좀 이례적인 한파가 나타나는 거하고 정반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때는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둬두는 주변에 동서간으로 굉장히 강하게 도는 그 바람이 예. 지난해는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중위도권으로 찬 공기가 새어나오지 못해서 좀 평년보다도 따뜻했던 한강을 얼지 않게 했던 이례적인 좀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서울은 굉장히 추운데 저 남쪽 지방 있잖아요. 남쪽 지방 같은 경우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데 이렇게 남북으로 좀 기후가 갈리는 이유가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특히 뭐 기후가 갈린다기보다는 우리나라가 눈이 내리는 그런 경로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겨울철에 눈을 뿌리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름철로 따졌을 때는 저기압이나 기압골이 접근을 한다는 것은 눈이나 비구름 자체가 다가와서 이제 뿌리게 되는 경우이기 네. 때문에 보통은 중부 지역의 내륙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서 쌓이는 경우에는 기압골 내지는 저기압이 다가왔을 때 아무래도 기온이 높다 보니까 비보다는 눈의 형태로 내리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찬 공기가 확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 눈구름을 만들 수 있는 저기압이 아니라 고기압이 확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륙 지역은 거의 하늘에 구름 한 점 볼 수 없을 그러니까요. 만큼 굉장히 차갑게 네. 파란색의 하늘이 나타나는데 이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 바다 그리고 바다는 또 수분이 많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습하고 따뜻한 바다를 지나게 되면 보통 해기차라고 합니다. 바다해, 대기기. 해수면과 이 기온의 온도 차이가 보통 한 1.5km 사이 네. 구간까지 한 12도 정도만 차이가 나도 눈구름이 발달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서해상의 해수면 온도는 한 영상 10도 정도고요. 네. 이 정도 높이의 지금 공기의 온도는 영하 15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해기차가 12도만 돼도 눈구름이 발달을 하는데 네. 지금의 해기차는 25도에서 30도 정도 굉장히 간격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 서해상에서 폭발적으로 눈구름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눈구름이 북풍 내지는 북서풍을 타고 밀려왔을 경우에는 충남 서해안과 호남 지역 그리고 제주도까지 그 눈구름이 바람으로 쓸어내리면서 이들 지역은 추위가 올 때 굉장히 많은 눈이 내릴 수밖에 없는 지형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폭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난달 11일원에는 낮 기온이 20도에 근접하면서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 들어서 갑자기 추워졌다는 느낌이에요. 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이 북쪽이 결국에는 겨울철에 얼마나 춥냐 그리고 평년보다 얼마나 따뜻하냐를 좌우하는 거는 북쪽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인데요. 이 북쪽에는 찬 공기를 가둬주는 주변에 굉장히 뭐 시속 한 70에서 빨리는 한 100km 정도로 도는 굉장히 강한 바람, 제트기류라는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바람은 극지역과 저위도의 네. 온도 차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회전을 할 경우에는 거의 이 북극 주변을 동그란 원을 유지하면서 돌기 때문에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둬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트기류가 약해진다라고 하면 보통 아마 그런 그림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사행한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중위도권으로 이 파동에 내려오는 이런
지역들이 바로 지금 한반도 그리고 유럽 그리고 북미 대륙 쪽에 지금 막강한 한파가 찾아온 것은 이 제트 기류가 약해진 틈을 타고 새어나온 그런 북극의 직접적인 영하 50도의 찬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는 이례적인 이맘때 겪어보지 못한 그런 한파를 겪고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예. 자, 뭐 미국 얘기도 좀 해보죠. 아까 저희가 이제 기사로도 전해드렸는데 뉴욕 같은 경우에는 뭐 시속 130km의 눈폭풍이 쏟아지고 있다는데 이 위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 정도면? 지금 그냥 찬 공기가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거의 뭐 영하 50도의 네. 찬 공기. 지금 전체 50개 주 가운데 46개 주가 뭐 기상,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파주의보라든지 폭풍 그런 경보로 인해서 지금 기상 경보를 겪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들저기 앞서 나간 리포트에서도 최소 28명이 사망하고 예. 그러니까요. 500명의 도로에서 이제 고립되는 그런 이제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거의 시속 100km 이상의 태풍급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가운 바람이 초속 1에서 2m만 불어도 체감 온도를 한 1도 정도 끌어내리는데 네. 체감하는 추위가 거의 앞서 말씀드린 냉동고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 정말 사람을 꽁꽁 얼릴 수밖에 없는 그 추위와 함께 지금 대서양의 습한 공기 앞서 말씀드린 해기차하고 굉장히 좀 유사한 개념이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서 다가온 공기는 차고 건조한 공기인데 지금 대서양 쪽에는 비교적 따뜻하고 예. 습한 공기. 그러니까 이 눈구름과 비구름을 굉장히 강하게 발달시키는 대기 불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정반대인 공기들이 만났을 때 폭발적으로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들 지역에는 이런 강풍과 함께 대서양의 습기가 가득 찬 공기가 만나면서 만들어진 그 폭풍급의 눈보라가 거의 가시거리를 제로, 그러니까 맨눈으로 앞을 볼 수 있는 거리를 거의 0m,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네.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피해도 피해지만 피해를 복구조차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뉴욕 주식사가 대자연과의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대비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겁니까? 뭐 올해 여름에도 우리가 폭발적인 어떤 비구름으로 인해서 지금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측일에 시간당 114mm가 예. 넘는 우리도 그런 폭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 서울 오세훈 시장도 이런 어떤 기후 변화와 같은 이제 이런 거야 우리가 재난을 선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처럼 뭐 눈이나 비가 미리 내린다라고 예. 했을 때 우리가 대비해가지고 막는 게 아니라 지금 거의 바이든 대통령도 집 밖을 나서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기후 변화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재난 관리 체계가 과거의 그런 메커니즘에서 굉장히 변화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른바 방제 성능 목표를 조금 더 상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당 최대 많이 내려봤자 한 80mm 정도의 비에 대한 방제적인 도시의 기반의 시스템들이 마련이 되어 있다면 지금은 거의 뭐 1시간 만에 100mm가 넘게 내리는 비가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빠르라도 좀 시급하게 기존 재난 안전에 대한 그런 패러다임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고 네. 도시 전반적인 어떤 기반 그리고 또 이런 기후변화에 취약한 그런 지역들이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재난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이거는 뭐 뉴욕,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 예. 시급한 과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선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국가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자체적으로 이제 미리 대응하는 것도 이제 필요할 텐데 지금 기사들을 좀 보면은 막 평소 아침에 나갔을 때 영상 10도 정도였는데 30분 만에 영하 10도 정도로 떨어지고 뭐 이런 경우에 뭐는 기존에 나타났던 날씨와는 전혀 다른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아무리 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화하는 날씨에는 대비하기 힘들 텐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기상청이 존재를 하는 것은 이런 어떤 날씨에 대해 선제적인 어떤 대비를 하기 네. 위해서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사실 예보관들도 좀 이제 올 겨울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날씨라고 하는 예. 것은 과거의 경험치의 자료들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올해 겨울에 한파 같은 경우에도 트리플 더블 DB라고 해서 지금 동태평양의 수온 우리가 먼 지역에 있는 기후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날씨 상황까지 파악을 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전
지구에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날씨 상황이. 그렇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동태평양의 수온이 최소 5개월 이상 평년보다 0.5도 이하로 떨어지는 상태가 유지될 경우에는 예.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한파가 나타날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았었는데 다가오는 당장 11월만을 봐도 겨울에 올해는 안 추운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이례적인 그러니까요. 고온 네. 현상. 예. 그러니까 그 말은 과거에 우리의 경험치 예측을 뛰어넘는 그런 현상들이 바로 기후변화이기 때문에 예측의 시스템 자체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예보의 기술이 발달하는 속도보다 기후변화의 그 속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앞으로는 이런 기후변화와 관련한 물론 지금 이미 대비는 하고 있겠습니다만 예보의 어떤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선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날씨에 대한 상식 자체도 사실은 좀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왜 예보가 안 맞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일상을 뛰어넘는 이런 날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뀐 어떤 시각을 갖고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뭐 기상청에 대한 어떤 불신뿐만이 아니라 좀 우리가 기후 변화를 좀 줄이기 위한 뭐 탄소 중립부터 예. 지금 계속 일상적인 어떤 단어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촉각을 갖고 같이 참여를 하는 부분들도 시민들이 해야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